해요? 한창민 의원님이 좀 늦으신데 미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을 실현하고 불형평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는 2020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이를 2025년 1월로 한 번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유예 완화 입장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내일 당내 토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거대 양당에 의해서 금투세 시행이 미뤄지거나 전면 폐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사당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민변조세재정위원 참여연대는 금투세 폐지 유예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자회견은 네 분 의원님의 발언과 참여연대 신승근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의 발언으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기자회견문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소장 김은정입니다. 우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의 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2일 바로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를 9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에는 대정무 질문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5가지 금투세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1년 이상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15% 단일 세율로 과세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거래세는 폐지하고 농특세는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하고, 넷째, 연말정산의 인적 공제와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조 원 규모의 정시안정펀드를 조성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최소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협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9월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판 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9월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금투세 시행 여부는 오리무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이 폭락할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그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시행과 유예 사이에서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내부 토론을 통해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쪼록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금투세 시행 여부를 확정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합시다. 다만 토론에 앞서 2가지 사안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두고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 여부를 아예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당장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3년 이상 끌고 가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벌어질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금투세 폐지를 공격을 내걸고 민주당의 답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드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부담을 가져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투세 유예는 정치적으로도 또 정책적으로도 자책골을 넣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금투세 시행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총수 일가 지분율은 3.5%에 불과합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낮아서 배당을 늘리기보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것보다 지배력을 독점하기 위해 무리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만약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또 소수주주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승계하겠다는 이유로
세금을 핑계를 대며 기업 가치를 낮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감 몰아주기나 분할 합병을 통해 회사의 이익이 오직 총수 일가에게만 흘러 들어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바로잡읍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 10수년 동안 많은 정당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사회가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과제입니다. 재계의 큰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검투세 시행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환심을 조금 얻겠다고 지배구조의 문제를 검투세 시행 연계의 재료로 이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검투세 시행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검투세 시행 여부를 연말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달 안에 시행 여부를 확정하고 11월까지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해서 내년에 시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야당 일부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주장은 민생이니 주식시장 활성화에 외피를 둘렀지만 명백한 부자 감세일 뿐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그 주변 인물들처럼 주가 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변변한 민생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이들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연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집권당의 형태가 참으로 비루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제2의 금융실명제이자 자본시장 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 없이 검은돈과 부패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금융투자 소득세 없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주식시장 정상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른바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앞세웁니다. 거짓 선동입니다. 과세 대상인 연간 5천만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의 0.9%인 6만 7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수익을 얻으려면 최소한 수억 원의 현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수의 자산가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조세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출근해 건물 청소하며 최저시급 9,860원에 1년에 20만 원 조금 넘는 노동자들, 이분들 앞에서 대고 여러분은 소득세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금 10억 원 주식에 투자해 5천만 원 번 사람에게는 세금 면제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정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떤 거창한 이념에 입각한 가격한 개혁이 아닙니다. 땀을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에 맞는 세제를 운용하자는 그뿐입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특혜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진보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을 앞두고 분출했던 찬반 의견을 유심히 지켜봐 왔는데 전혀 근거 없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게 퍼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투세 도입되면 기관 투자자, 외국인, 사모펀드에 비해 국내 개미들이 상대적 피해를 본다는 형평성 문제 제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모두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SNS를 포함한 전체 여론지형 안에서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처럼 새를 얻어 퍼져나갔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반대로는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로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떠나면 시장이 하락하면서 개미들도 결국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주장 역시도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근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금투세 폐지나 유예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여하한 형태로든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큰손들이 이탈한다면 그 근본 이유가 과연 금융투자 소득세 때문인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의 투자 매력도 때문인지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시가총액 기준 13위에 랭크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규제 차익으로 투자자에게 어필해야 하는 그런 시장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을 고쳐서 정상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시장이어야 하겠습니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잇따른 시행 유예 시사 발언에 대해서도 고언합니다. 특정 조세의 시행 유예라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취하는 조치이고 특히 유예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야 하는 그런 입법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한 번 시행을 유예했고 이제 내년 시행을 앞둔 현재 상태가 과연 그런 예외적 상황입니까? 이번에 시행 유예하면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또다시 시행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시행되리라는 기대치 역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적 의미의 상장거래소가 설립된 해가 1956년입니다. 이 시점부터 계산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70년 가까이 미뤄진 과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내 자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물려받는 수법으로 삼성그룹 지배권을 불법 승계하면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자 1999년 1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극소수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마련된 시점으로부터 보면 4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시기상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전체 여론 지형이 불리하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현행 금융투자소득세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조세 정책상으로든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든 마땅하다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당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정치권도 논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에 대한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도입하는 것으로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2022년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여야 합의로 유예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단계적으로 낮춰온 거래세가 폐지되는 가운데 금투세가 다시 한번 유예된다는 것은 금융의 정책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특히나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와 종부세 등 부자감세를 택한 가운데서 다시 나오는 또 다른 부자감세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만 개미 투자자의 우려를 가지고 또 다른 공포의 위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공평, 이 과세 공평의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돈을 버는 세상으로 전환하자는 것을 누가 과연 용인하고 누가 과연 허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치의 길로 만들어가는 게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금투세 유예를 가지고 정쟁이 붙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어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법인세 추가이나 상속세 최고세율 30% 인하, 종부세 폐지 등 부자 감세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에는 56조의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도 30조 이상의 세수 결손이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인해서 오히려 서민들의 복지의 문제는 뒤로 후퇴하고 꼭 필요한 곳에서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작 1.7% 인상된 1030원입니다. 부자 감세에 불이 붙는 가운데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지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모은 가치는 제대로 보존되고 돈이 돈을 낳는 자본의 이 퇴행은 막아서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근거 없는 우려를 더 부추기기보다는 정말 진실된 통계를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금융투자 소득세가 아니라 자본시장에 왜곡된 것, 그리고 김건희 씨를 비롯한 자본시장을 통해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 한국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내야 됩니다. 상법과 자본거래세 관련된 모든 법률을 재개정하면서 금융투자 소득세보다 훨씬 중요한 지역 구조 개선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서민들이 금융을 투자해서 얻는 공정한 수익도 공정한 세금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금투세와 함께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정치권이 책임 있게 논쟁하고 금투세 관련된 문제를 종지부를 찍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조세저연구센터 신승은 소장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저연구센터의 2024년 세법 개정안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안에 반대하는 응답은 46%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5월 말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주식투자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7%로 과반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에 따르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2025년부터 3년간 4.3조 원의 세수가 더 거치게 됩니다. 금투세를 둘러싼 유예 폐지 완화 논란은 수조 원의 세수 감소를 불러오고 주식시장의 혼란만을 가중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자감세 정책만 발표하고 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이미 시행에 예정되어 있는 금투세를 두고 당내 토론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만약 금투세 시행을 위해 보완할 점이 있었다면 2년간의 충분한 유예기간 동안 해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논의만 하는 모습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공정과세를 위해 당연히 도입돼야 하고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금투세마저 시행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떤 돈으로 부자 감세한 재원을 메꾸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올바른 조세윤리 구현에 앞장서야 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세 정책이 조세법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그르친다는 조세법학자의 조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폐기하자고 하는 것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고 제도 예측 가능성도 낮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온다라는 점을 정부도 명심하길 촉구합니다. 예, 저희 기자회견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